지연, 나 회사에서 잘렸어. 공금횡령이 들통났어. 오빠,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뚝. 집에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텅 빈 방과 한 장의 쪽지였습니다. 미안해요. 난 부유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중소기업 임원이었던 46세 손준호. 14살 어린 화려한 여자를 만나 20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2년 후 우월감에 젖어 전 부인의 식당을 찾았을 때만 해도 자신이 6개월 뒤 모든 것을 잃고 그 식당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화려한 선택. 손준호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중소기업이지만 업계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정밀기계 부품 제조회사의 영업이사. 46세의 나이에 임원 자리까지 올랐으니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 준호 씨, 자료 검토 끝났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유지연이 타이트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다. 32살, 14살 어린 그녀는 회사 협력업체 대표였다. 처음 만난 건 6개월 전 전시회였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시작된 관계는 어느새 비즈니스를 넘어서고 있었다. 응, 다 봤어. 저녁이나 같이 할까? 좋아요. 어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땠어요? 화려하고 세련된 지연과의 만남은 준호에게 새로운 활력이었다. 20년 넘게 살아온 아내 수미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평범한 중년 여성. 예전엔 예뻤지만 이제는 그저 익숙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다. 아파트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수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수미야, 우리 이혼하자. 설거지하던 수미의 손이 멈췄다. 접시를 든 채 굳어있는 그녀를 보며 준호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 다른 여자가 있는 거지? 수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준호는 부인하지 않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수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준호가 어색함을 느낄 정도로 차분했다. 알았어요. 조건은 협의해요.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아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랄까. 준호는 아파트를 수미에게 주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 이 달콤한 환상. 지연과의 동거는 달콤했다. 강남의 신축 오피스텔에서 시작된 새로운 생활. 지연은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외식과 와인, 주말의 골프 데이트가 일상이었다. 오빠, 내가 주얼리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때? 어느 날 지연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그녀는 이미 온라인 쇼핑몰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한데. 3억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3억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연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였다. 개인 자산은 이혼으로 많이 줄어 있었다. 준호는 고민 끝에 위험한 선택을 했다. 회사 공금을 일시적으로 빌려 쓰기로 한 것이다. 금방 매출이 나면 돌려놓으면 돼. 1년이면 충분해. 영업이사로서 거래처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협력업체와 짜고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에 걸쳐 조금씩 빼낸 돈은 3억 2천만 원. 지연의 주얼리 쇼핑몰 루미에르는 화려하게 오픈했다. SNS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었고 지연은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오빠 덕분이야. 사랑해. 지연의 입맞춤에 준호는 모든 걱정을 잊었다. 3. 우연한 재회. 이혼 2년 후 준호는 회사 동료에게서 의외의 소식을 들었다. 준호 형, 전 부인 수미 씨 맞지? 하남에서 식당 한다던데. 뭐? 수미가? 응,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음식 진짜 맛있다고 난리야. 수미네 밥상이라고. 묘한 감정이 들었다. 집에서만 살림하던 수미가 식당을? 준호는 지연에게 말했다. 전 와이프가 하남에서 식당 한대. 한번 가볼까? 너무 궁금한데? 얼마나 잘하나 볼까요?
어딘가 우월감 같은 게 있었다. 화려한 지형과 함께 평범한 수미의 식당을 방문한다는 것. 그 대비가 준호에게 묘한 만족감을 줬다. 수민의 밥상은 생각보다 찾기 쉬웠다. 하남 미사지구의 상가 건물 1층.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주차장이 거의 찼다. 사람 많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한식당이지만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 테이블은 거의 만석이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니 계절밥상, 된장찌개 정식, 불고기 정식 등 가격은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 합리적이었다. 여기요, 계절밥상 2인분이요. 주문을 받으러 온 건 수미였다. 앞치마를 두른 수미는 준호를 보는 순간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준호 씨.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 식당 차렸다고 들어서 한번 와봤어. 고마워요. 음식 맛있게 드세요. 수미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여기. 음식이 나왔다.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과 갓 지은 밥, 구수한 된장찌개.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준호는 놀랐다.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집밥 같으면서도 뭔가 달라요. 어릴 적 먹던 외할머니의 손맛 같기도 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수미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나? 20년을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재능이었다. 식사 후 계산하러 카운터에 갔을 때 수미가 물었다. 어떻게 지내요? 회사는 잘 다니고? 응, 뭐. 그럭저럭. 넌? 보다시피 잘 지내요. 이혼하고 요리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땄어요. 6개월 전에 여기 오픈했고. 담담한 수미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다. 잘 됐네. 음식 맛있었어. 감사해요. 또 오세요. 식당을 나서며 준호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수미는 행복해 보였다. 무너지는 성. 6개월 후 준호의 세계가 무너졌다. 손 이사님, 감사실에서 부르십니다. 비서의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내부 감사. 그동안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감사실에서는 차가운 눈빛의 감사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 이사, 지난 1년간 영업비 집행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허위 영수증 32건, 가공거래 15건. 총 3억 2천만 원의 공금 횡령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협력업체들 진술도 다 확보했습니다. 내일 임시이사회가 열립니다. 사표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 나 회사에서 잘렸어. 공금횡령이 들통났어. 전화 너머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뭐라고요? 미안해. 당분간 힘들 것 같아. 오빠,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지연의 짐이었다. 아니, 짐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물건이 사라져 있었다. 탁자 위에 쪽지 하나. 미안해요. 난 부유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지연.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회사도 여자도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마지막 희망. 다음 날부터 준호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 회사는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대신 조용히 사표를 받았다. 퇴직금은 당연히 없었다. 오히려 횡령액을 변제하라는 압박이 들어왔다.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주얼리 사업은 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되고 있었다. 그녀의 SNS를 보니 새로운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유명 기업 임원이라는 소개와 함께. 준호는 오피스텔도 빼야 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했지만 46세의 횡령 전력이 있는 전직 임원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3개월이 지나자 생활비도 바닥났다. 우울증이 찾아왔다. 며칠씩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어느 날 허기를 참다 못해 밖으로 나온 준호는 무의식 중에 지하철을 탔다. 그리고 하남역에서 내렸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수민의 밥상.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로 붐볐다. 구석 자리에 앉아 제일 싼 된장찌개 정식을 시켰다. 어서 오세. 어머 준호 씨? 수미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미는 준호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다. 잠깐만요. 수미는 직원에게 뭐라 말하고는 준호 앞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준호 씨 나한텐 거짓말 안 통해요. 20년 살았는데.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다. 회사에서 잘린 것, 지연이 떠난 것, 지금의 처지. 수미는 조용히 들었다. 비난도 조롱도 하지 않았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미안해 수미야.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수미는 따뜻한 음식을 계속 가져다 줬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준호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준호 씨 요리 배워볼 생각 없어요? 응? 지금 백수면 시간은 있잖아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식당 일도 도와주고. 내가? 왜? 그래도 20년 인연인데. 그리고 수미가 미소 지었다. 요리는 사람을 치유해줘요. 나도 그랬거든요. 이혼하고 너무 힘들었을 때 요리가 나를 살렸어요. 6. 다시 시작하는 법. 다음 날부터 준호는 수민의 밥상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설거지와 청소부터. 식당 일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준호 씨 칼 잡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요. 영업 마감 후 수민은 준호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재료 손질부터 불 조절, 간 맞추는 법까지. 요리는 정성이에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요. 처음엔 서툴렀다. 팔을 썰다가 손을 베고 국물이 넘쳐 화상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나아졌다. 오늘 준호 씨가 만든 된장찌개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준호는 주방에서 간단한 요리를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다. 요리가 즐거웠다. 손님이 맛있다고 할 때 그 기쁨이 정말 커요. 준호는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에 나가 재료를 손질하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했다. 힘들었지만 충실했다. 예전의 허영과 자만심은 사라지고 겸손함을 배웠다. 어느 날 저녁 수미가 말했다. 준호 씨, 나 곧 2번째 지점 열어요. 판교에. 진짜? 축하해. 거기 책임 주방장 해줄래요? 준호는 깜짝 놀랐다. 내가? 아직 실력이 충분해요. 이제 나보다 칼질도 빠르고 불 조절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수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 씨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7. 새로운 시작. 수민의 밥상 판교점은 준호가 책임 주방장으로 3개월간 준비해서 오픈했다. 메뉴 개발에도 참여했다. 수미의 따뜻한 가정식에 자신만의 감각을 더했다. 오픈날 손님들이 줄을 섰다. 하남점의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여기 제육볶음 정말 맛있어요. 주방장님 레시피 알려주세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준호는 처음으로 진짜 성취감을 느꼈다. 임원 시절의 허울뿐인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만든 진짜 가치. 6개월 후 판교점은 하남점보다 더 큰 성공을 거뒀다. 근처 IT 기업 직원들이 단골이 됐고 SNS에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다. 준호 씨 이제 정말 훌륭한 주방장이 됐어요. 수미가 판교점을 방문해서 말했다. 주방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그녀를 보며 준호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수미야,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우린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좋은 동료잖아요. 그래도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준호 씨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스스로를. 8. 진짜 행복. 1년 후 수민의 밥상은 3개 지점으로 확장됐다. 준호는 판교점의 공동 경영자가 됐다. 수미와 준호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했다. 어느 날 요리 연구 모임에서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은희라는 42세의 영양사.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다. 준호 씨가 만든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화려함 대신 편안함을, 자극 대신 안정을 나누는 관계였다. 형, 요즘 정말 좋아 보여. 옛 동료가 찾아와 말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주방에서 국자를 저으며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이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라는 걸. 진짜 사랑은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주방장님, 주문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치마를 매만지며 주방으로 향하는 준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46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48세에 진짜 인생을 찾았다. 오늘도 정성껏 국을 끓이고 채소를 썰고 밥을 짓는다. 그것이 지금 준호의 행복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화려함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었던 손준호. 하지만 그는 전 부인 수미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방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손준호의 선택이 이해가 되시나요? 수미의 도움이 너무 과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진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매일 새로운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